놀랍게도 민주당에서 지금 전당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여전히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는 한 큐에 끝납니다. 네. 한꺼번에 이제 당대표랑 그다음에 최고위원을 한 번에 선거를 해가지고 한 번에 끝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지방을 돌면서 이제 각각의 표를 갖다가 누적을 해서 합산 결과로 이제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재미난 구조가 지금 나타나는 게 뭐냐? 네. 지금 시점이면 대세를 뒤집기에는 힘듭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대세를 네. 파악하는데 네. 민주당 같은 경우는 누적 투표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현재 지금 봤었을 때 민주당의 지금 어차피 당대표 이재명인 것이고 네. 최고위원의 이제 그 면역을 봤을 때 1위가 지금 이제 김민석이 맞죠. 김민석이 이재명 피 2등이 지금 정봉주입니다. 네. 근데 정봉주가 불과 분명히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최고위원회에서 압도적 1위를 지지도를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재명이가 정봉주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정봉주한테 힘을 실어주지 않고 지금 한준호랑 김민석 두 사람한테 지금 힘을 실어주다 보니까 네. 5위를 지키기도 어려워였던 이제 김민석의 한준호가 5위를 지키기도 어려웠는데 이 인간이 3등으로 지금 치고 올라왔고 김민석 같은 경우는 2등이었다가 정봉주를 꺾고 1위를 지금 역전을 했습니다. 이런 지금 상황인데 정봉주가 미쳐 날뛰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정봉주가 이제 좀 거슬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재명의 특기가 막말, 쌍욕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정봉주랑 거기서 겹쳐요. 그래서 이재명은 김민석을 좋아하는 이유가 김민석이 어쨌든 하는 삶 자체는 그렇게 아름답지 않지만 어쨌든 그래도 그럴듯한 스펙이 있잖아. 뭐 서울대 나오고 학생회장 했고 그렇기 때문에 김민석을 통해서 자기 이미지를 채택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래서 얘를 최고 수석 최고위원으로 만들고 싶은데 아주 정봉주는 겹쳐서 안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총선을 보시더라도 막말을 했던 사람이 정봉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그렇죠. 뭐 김준혁, 그다음에 양문석 이런 애들 보면은 막말 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걔네들은 공천 줬거든요. 네. 근데 우리 봉주 같은 경우는 날렸단 말이에요. 네, 날렸죠. 사실 그래서 이재명이가 정치를 처음 입문했을 때가 정봉주를 그게 누구죠? 이명박이랑 그때 나왔었던 후보 갑자기 이름 기억 안 나. 그 쌍수했던 사람 누구죠? 쌍수 난가? 정동영. 2007년에 네, 정동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 그래가지고 예. 그걸로 이재명이가 그때 이제 정계 진출했는데 그렇죠. 그때 당시 이제 싸웠던 대상이 정봉주입니다. 이재명의 라이벌이었거든요. 그렇구나. 그때 이제 막 서로 막 거의 욕에 가까운 막 비방하면서 막 난리가 났었는데 그때부터 시작됐던 악연이 지난번 총선 때 같은 경우도 사실 앙금이 있겠죠 이재명은. 그래서 정봉주 같은 경우는 공천 탈락을 하고 이번에 이제 그 최고위원 이제 그 뽑을 때는 개딸들이 정봉주를 막 밀어가지고 이재명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정봉주가 이제 좀 치고 나가고 있었는데 딱 이게 이러다가 진짜 이거 수석 최고 되겠다 싶으니까 이재명이 이제 등판해가지고 정봉주 보내고 김민석이를 지금 밀어주는 거죠. 그래서 김민석의 역전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재미난 꿀잼 포인트가 뭐냐?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민주당은 누적표 아닙니까? 네, 누적표. 그러니까 지금 정봉주가 계산을 이렇게 대가리를 굴려봤을 때 내가 이 타이밍에 지금 시점에 어차피 표는 나올 대로 나왔고 이재명을 대놓고 내가 비판하고 대놓고 깐다라고 해도 표에 앞으로 뭔가 이렇게 나머지가 전부 다 몰표로 개딸들이 김민석이나 한준호한테 준다라고 해도 나를 뒤집을 수는 없을 거라는 판단이 드니 이번에 대번에 이재명에 대한 폭로를 지금 이제 정봉주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놀라운 지금 폭로를 했어요. 이재명 같은 사람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얘기도 했고 그리고 이재명은 행정가 출신이기 때문에 작은 얘기에도 과민 반응을 한다 라든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정봉주 입장과 개딸 입장에서는 분노가 폭발할 법한 이재명과 개딸 입장에서는 폭발할 법한 그런 지금 얘기를 쏟아내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제 정봉주가 그런 폭로를 할 수 있는 것도 사실 그 개딸들이 정봉주에 열광을 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유가 또 이재명과 겹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그러니까 정말 희한한 심리인데 우리 보수에서 이런 사람 나오면 바로 이제 컷오프가 될 텐데 얘네들은 그냥 1, 2위를 다툰다는 게 신기하고 그리고 정봉주는 어쨌든 이재명하고 지금 당대표 선거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근데 최고위원 나와서 왜 당대표랑 이렇게 언쟁을 하고 있는지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정봉주가 폭로하고 있는 내용이 사실 자기 입으로는 하지 않고 박원석 전 의원이죠. 이 정의당 출신인데 박원석 전 의원의 말을 통해 가지고 사실 이제 이 경선 과정에 이재명이가 개입하고 있다. 최고위원 선거에 지금 개입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쏟아내고 있는 중인데 박 전 의원이 이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근 정봉주 의원이랑 통화를 했는데 당원들에게 강하게 호소도 했는데 그보다 본인은 훨씬 더 격양되어 있다.
지금 이재명 전 대표의 최고위원 개입에 대해 상당히 열받아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박원석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지금 얘기가 정봉주랑 의사소통이 안 된 상태에서 나올 리는 당연히 없죠. 자기랑 통화했던 내용을 이런 식으로 박원석이 어떻게 깔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이건 정봉주의 의사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하는 얘기가 지난번에 지방 이제 그 경선 이후에도 정봉주가 기자회견 했을 때 좀 세게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한테 약간 비판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얘기 듣고서 개딸들이 이거 흥분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박원석이도 놀라가지고 이제 정봉주한테 전화를 걸었다는 예. 거죠. 당신 너무 좀 세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라고 했더니 여기서 좀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정봉주가 자기한테 세 가지를 이제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 얘기한 게 뭐냐? 내가 일단 없는 말 한 게 아니지 않냐라고 하는 얘기를 했고 두 번째 얘기한 게 이게 포인트입니다. 최고위원 5명 안에만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민주당 같은 경우는 5명까지가 일단 최고위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5명 안에만 들어가면 된다. 이게 뭔 소리겠습니까? 누적 지금 표로 봤었을 때 김민석이 17.67%고 정봉주가 17.43%거든요. 그리고 3위인 지금 이제 한준호 같은 경우는 14.62%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남아있는 모든 어떤 표를 계산을 해봐도 짱구를 둘러보니까 이쯤 됐으면 내가 아무리 못해도 5명 안에 들어간다.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도 여성 할당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이제 여자가 들어가게 될 텐데 아무리 내가 남은 표를 싹쓸이 다 잃는다라고 해도 4위 안에는 들어가겠다는 계산이 끝났기 때문에 네. 이제 이런 식의 폭로가 나온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얘기한 게 이게 또 재밌는데 민주당에서는 최고위원 회의가 만장일치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최고위원이 된다면 정봉주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두고 봐라. 내가 들어가면 어떻게 하는지. 어차피 이게 만장일치이기 때문에 이재명이 A는 B다라고 얘기하면 나는 A는 C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재명의 A가 C다라고 하면 나는 A는 B다라고 얘기할 그런 지금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옆에서 팝콘 먹으면서 구경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동안 뭐 만장일치제가 문제가 안 됐던 거는 이재명이 지시하면 다 그대로 됐기 때문에 아무 뭐 일도 없었는데 앞으로 최고위원 회의 좀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네. 재밌겠네. 정봉주는 또라이입니다. 또라이죠. 또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정봉주 같은 사람이 최고위원이 된다라는 게 너무나 수치스럽고 이거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거라고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만 사실 이제 정치 공학적인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이재명의 체제에서 어떻게 본다면 계속해 유일하게 지금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비명계가 정봉주를 중심으로 약간 좀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또라이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얼마나 공개적으로 이재명 얘기에 대해 가지고 반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어차피 그거 다 생중계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이재명의 그 멋시본 표정이 나오는 것까지도 굉장히 좀 재미가 지금 되는 포인트죠. 꿀잼 포인트죠. 근데 뭐 민주당에 이제 뭐 물론 정봉주가 또라이긴 한데 근데 민주당 다른 최고위원 후보들은 그럼 정상적인 사람이냐? 사실 그런 것도 아니고 아닙니다. 지금 4위가 전현이고요. 5위가 바로 김병주입니다. 여러분 김병주. 김병주죠. 어제 이제 몇몇 유튜브 채널이 김병주의 활약을 다뤘어요. 근데 지금 국방위에 그게 바로 빨대왕이죠. 빨대왕도 있고 이제 4인 네. 투구도 있고 그런데 조국 추미애 박범계에다가 부승찬하고 진짜 올스타들이 모두 참가해서 누가 또라이인가 결었는데 거기 단연 악권은 바로 김병주였습니다. 그 김병주가 지금 최고위원 투표 5위를 달리고 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뭐 민주당의 최고위원들 같은 경우야 뭐 원래부터 우리가 다 정신이 이상하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얘네들의 특징은 이재명을 중심으로 마틴이가 있는 애들이고 우리 그 봉주 같은 경우는 이제 봉주도사는 이재명과 반대 방향에서 지난번 공천도 나가리가 되고 그리고 이번에는 박원석을 통해 가지고 대놓고 이재명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 정봉주가 어떤 식의 깽판을 돌지 한번 또 봐야 근데 되겠습니다. 박원석은 뭐 하는 사람인데 정봉주 이렇게 말 심부름 같은 걸 하죠? 정의당 전 의원이죠. 그러니까 그건 알고 네. 있는데 뭐 참 한심하네요, 진짜. 이런 얘기나 전달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또 추가적으로 이번에 김명수까지도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또 이게 민주당 내부적으로 개편이 될지도 기대가 됩니다. 박찬대는 이번에 안 나왔나요? 박찬대는 안 나왔죠. 이미 원내대표 하고 있잖아요. 아, 원내대표구나. 네. 저기 누구냐? 정청래는 정청래는 그거잖아요. 그 뭐죠? 따로 그 법사위 그거 하고 있잖아요. 법사위원장 하면 최고위 못 나오는 거예요. 원래는 겸하지 않는 게 관행인데 하려고 했다가 내부 반발이 너무 심해서 이제 안 했죠 결국에. 그렇구나. 법사위원장을 하고 있으니까 원래는 이제 정청래가 그것도 하겠다 했거든요. 최고위원도 예. 또라이니까 정청래도. 네. 아, 그렇구나. 네. 또라이가 가니까. 김명수는 좀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김명수가 누구예요? 김명수 바둑이.
김경수. 김경수. 예, 김경수. 경수. 김경수. 네. 뭐 김경수에 대해서 이번에 뭐 또 뭐 사면 복권해줬다 그래가지고 약간 좀 보수 쪽에서는 안 좋게 보는 사람도 저는 많은데. 굉장히 안 좋게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김경수는 일단 자기가 스스로 죄의 반성을 전혀 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갖다 굳이 찾아가서 이렇게 뭐 사면 시켜준다. 이건 난 동의할 수 없어요. 복권이지 복권.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고. 근데 되게 웃긴 거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현주라는 인간. 이현주도 이번에 네. 최고위원 나왔어요. 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유기하고 있나 뭐 그런데. 네. 그 사명권이 왕조시대 유물이라고 하면서 김경수도 누구든 반대한다고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현주가 그러니까 이재명의 줄을 서서 네. 친문을 견제하는 이런 뉘앙스죠. 그렇죠. 음. 난 신기해요. 그래도 한때나마 당을 같이 하고 좀 친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반대하고 있는 게 참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당연히 뭐 반대할 수 있는데 민주당의 친명계들이 반대하는 게 참 너무 이게 속이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 김경수가 나옴에 따라 이제 뭐 일각에서는 이게 좀 뭔가 비명계의 결집을 할 수 있지 않나, 이재명을 견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원론적으로 김경수가 뭐 지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아무런 반성의 기미가 없는데 네. 다른 것도 아니고 선거와 관련된 그런 심각한 죄를 지은 인간을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라고 또 보시는 분들도 있고. 지난번에 그 사면 시켜줄 때도 자기는 사면 싫다 그랬어요. 그런데 억지로 사면해 준 거에 대해서 저는 그게 뭐 우리 대통령이 하신 일이라도 저는 그거 반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